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갈매고등학교 시험 분석을 맡은 구주입의 다산본원 이진혁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갈매고 1학년 1학기 수학에 대한 정기 분석 및 기말고사 학습 전략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분석에 앞서 저희 구주입의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드리면은 2026학년도에만 이제 서울대 및 의대 그리고 연구대를 포함한 기타 명문대까지 학생들이 총 105명의 합격이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구주입의 개원 이래로 누적된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욱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데이터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아고 1학년에 1등급 학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아마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이 더 높은 합격률과 압도적인 실적을 자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선생님들의 노력이 그에 이제 준할 만큼 엄청나게 크다. 이거를 저도 이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3, 4차 방정식이었고요. 3, 4차 방정식은 이제 연립방정식은 제외하고 그 전까지였습니다. 여기 지역 다른 학교들이 2차 함수까지였던 것에 비하면은 조금 더 시험 범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18문제와 논술형 2문항인데 여기서 점수 배점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논술형 2문항의 점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단원별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별 문항 수고요. 주요하게 이제 봐야 할 것은 자, 중간고사의 꽃은 항상 이제 나머지 정리와 2차 함수. 어느 학교 시험을 보든 간에 나머지 정리와 2차 함수는 항상 키포인트, 뭐 주요 문제, 고난도 문항, 다수 문항 출제가 되는 단원 중에 2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3문항이기는 한데 이제 논술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이제 조금 늘어난 것에 비해서 3문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도 많지는 않아요. 네, 논술형이 포함됐다는 것 때문에 시간 배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치는 이제 중상, 상난이도의 순서인데 여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반 이후로 들어갈수록 중난이도와 후반부의 상난이도 문제를 배치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한 문항씩 이제 주요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문제인데 2차 함수 문제를 많이 연습한 학생이라면은 누구나 만나봤을 법한 축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축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범위를 옮겨가면서 그 범위마다 최대값을 따로따로 구해줘야 하는 문제였고요. 네,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 다 실려 있는 문항이고 그거에 이제 비교하여 저희 구주입의 1티어 블루에도 당연히 들어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17번 문항입니다. 17번 문항은 이제 나머지 정리의 키포인트 문제죠.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항.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살짝 변형을 해서 이번에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4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은 조금만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역시 마치 이렇게 변형할 거를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 구주입의 1티어 블루 교재에도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해당 학생들은 모두 정답을 맞춘 상태고요. 자, 다음 18번 문항인데 이 문항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험 이번 갈매고 시험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항의 배치 자체가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예요.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이면서 학생들이 약간 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객관식의 마지막에서 이제 논술형으로 넘어가야 하다 보니 어서 뒤로 넘어가서 배점이 큰 논술형을 풀고 싶은데 그 전에 막히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도 물론이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살펴봤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을 법한 유형이고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이후에 인수분해를 하면은 인수분해가 잘 되긴 하지만 A 값이 정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한번 막힐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연습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은 판별식을 2번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문제였지만 판별식을 2번 사용하면서도 조금 이제 머뭇거릴 수가 있는 게 계산 자체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숫자가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풀면서도 내가 혹시 문제를 지금 식에서 잘못 세웠나 중간에 실수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험 본 학생들도 이제 몇 명 물어봤지만 이제 한 번에 풀지 않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봤다고 해요. 네. 하지만 판별식을 2번 사용을 하면은 A가 정수로 깔끔하게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약분을 한번 하고 시작해야지 그나마 좀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수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특히 시험 시간에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막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뒤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오히려 중간에 조금 막혀서 오히려 이제 논술형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와야겠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좀 더 시간 배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네, 역시 워낙 이제 많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 9집의 1티어 블루 교재에도 당연히 이제 실려 있는 문제이고요. 자, 다음 논술형 1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학생들에게 해주면서도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저희 9집의 교재에도 역시 있는 내용, 그 교재들에는 이제 3차식의 형태로 나와 있었고요.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실근이 2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제 인수분해를 깔끔하게 해줬죠.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는 실근을 벌써 이제 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해버리면은 뒤에 나와 있는 2차식이 허근을 갖는구나. 이 경우만 생각을 해서 쓰는 바람에 점수를 많이 감점당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이제 마이너스 1과 2가 뒤에 있는 2차식에 중근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허근의 경우와 마이너스 1과 2가 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생각해서 총 3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케이스를 모두 분류를 해서 다 답을 작성해야지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었고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티어 블루 교재에도 동일한 유형이 있습니다. 3차식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문항입니다. 논술형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높을 뿐더러 이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2차 함수가 중간고사의 키포인트자 뭐 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축이 미지수였기 때문에 범위를 옮기면서 각각의 경우를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논술형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미지수로 주고 축을 알려준 상태에서 범위를 각각에 대해서 역시 또 이동시켜 가면서 해당 케이스에 대한 계산을 모두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K값을 구한 다음에 그 K값에 대한 최대값을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악랄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학생들이 이걸 쓰면서 본인이 풀 수 있어도 이거는 시험 시간에 다 쓰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계산을 모두 다 해야 하고요. 그 케이스에 대한 최대값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이제 포함하는 범위를 가진 문제가 1티어 블루 교재에 역시 있었고요. 네. 근데 여기 앞서 다시 잠깐 돌아가 가지고 논술형 1번 문항과 논술형 2번 문제의 포인트는 논술형 1번 문항이 7점, 논술형 2번 문항이 8점에 해당하는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문제의 합이 무려 15점.
네,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형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식을 뭐라도 좀 써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해서 좀 많이 매달림으로 앞선 이제 객관식 문제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경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문항 8점에 해당하는 문제는 풀이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이 완료된 경우만 썼기 때문에 짧게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를 모두 다 써내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정수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까지 확실하게 끝내려면은 정말 많은 숙달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렵지는 않지만 1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갈매고 기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어서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문항입니다. 네, 지금 16번 문항에는 3차 방정식을 이용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식을 변형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저희 1티어 블루 교재에 있는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식을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매고 기출문제의 포인트는 기존에 있던 유형에서 살짝 조금 더 업해서 학생들에게 너 이거 풀 수 있니? 하고 풀이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차이인 것이었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과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연습했던 유형들에 대한 응용이나 변형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주로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논술형 점수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논술형에서 내가 점수를 잘 얻을 수 있다면은 객관식에서 조금 이제 어렵거나 한두 개 정도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높은 등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거를 많이 느꼈을 수도 있는데 지난 해들의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2024년도까지는 사실 기출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2024년도는 이제 범위가 2차 함수에서 끝이 나는데 2025년도부터는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뿐더러 범위도 3, 4차 방정식까지 더 늘어나는 그런 시험이어가지고 앞으로 갈매고의 이제 시험 추세 자체가 넓은 범위와 조금 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난이도, 학생들에게 응용력을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시험은 1등급 컷이 82.2점입니다. 네, 논술형 두 문항에서 얼만큼 점수를 받느냐가 포인트겠죠. 객관식을 모두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객관식에서 한두 개 정도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논술형 문항에서 내가 많은 점수를 받겠다. 이게 가능하다면 1등급이 충분히 안정권으로 가능합니다. 네, 객관식의 18문항과 논술형 2문항이기 때문에 문항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한 문항 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항수가 적다는 얘기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배점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나오면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말고사 역시 기존 문항과 변형에 대한 연습은 필수. 구주입의 교재에 상당히 많이 실려 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은 갈매고등학교의 이제 한 학기 종합 평가에 대한 기준이고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가운데 이제 정기시험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는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도 한 차례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수행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행평가 전날 연습 한 번 정도 해보면은 충분히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사실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갈라지지는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로 모든 것이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비율이 30%, 기말고사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막중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고사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좀 이제 부족한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말고사의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높은 점수를 위해서 구주입의 이 커리큘럼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마다 진행되는 학생들에 대해 클리닉과 그 다음에 포커스온 교재,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한 난이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한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디펜스라고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시험지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보고 성적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지금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남은 시험 기간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기출 문제, 그 변형이 포함되어 있는 1티어 교재입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가는 교재이고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상당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전에 해당 학교와 완벽하게 동일한 시험 형태로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시험 연습을 할 수 있는 파이널 책이고요. 그 과정들을 모두 소화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1등급의 안정권이 아닌 훨씬 더 높은 1등급 중에서도 더 높은 위치를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함께하는 우리 구주입의 강사진들이 있고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입의 강사와 구주입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것 또한 너무 좋은 공부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매고등학교 2020 6학년도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맡은 이진혁 강사였습니다.